아가야, 이제 내가 네 두 다리가 되어줄게. 애구머니나. 사실은 저 두 다리 멀쩍해요. 어머니를 시험해서 죄송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영상 작업에 큰 힘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에구, 아가야.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리 온, 내가 밀어줄게. 화려한 한정식집 복도에 정적이 흐릅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지요. 예비 신랑 상수 씨의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독설이 터져나올 줄 알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영숙 씨가 버선 발로 뛰어내려옵니다. 그녀는 미영 씨의 마른 무릎을 덮어주며 눈물을 훔칩니다. 미영 씨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실 미영 씨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자산가의 외딸이지요. 오직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휠체어를 준비했지요. 차가운 멸시와 파혼 선언을 예상했던 미영 씨입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따뜻한 손길은 미영 씨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상견례 현장을 뒤집어 놓은 예비 시어머니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 앞에 무너진 미영 씨의 거짓말. 오늘 이 짧은 만남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상견례가 있는 날 아침, 미영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보석도 명품 가방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었지요. 그녀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상수 씨와의 결혼을 앞둔 날이지요. 미영 씨는 남몰래 준비한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할 정도로 건강하지요. 미영 씨는 사실 남모를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배경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토지와 빌딩을 탐냈지요. 진심인 척 다가와 뒷덜미를 낚아채는 이들에게 신물이 났습니다. 상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가난한 고아인 줄 알고 만났지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고 낡은 구두를 수선해주던 남자입니다. 하지만 상수 씨의 어머니는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상수 씨는 미리 이 계획을 알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우리 엄마를 너무 기만하는 거야. 미영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수 씨, 나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의 진심이 궁금해. 미영 씨의 고집에 결국 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미영 씨의 휠체어를 밀며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장 안에는 상수 씨의 어머니 영숙 씨와 이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미영 씨가 문을 열고 나타난 순간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이모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들의 시선은 미영 씨의 얼굴이 아닌 다리로 향했습니다. 노골적인 실망감과 불쾌함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미영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요. 이모 중 한 명이 부채질을 하며 혀를 찹니다. 아니, 상수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니? 멀쩡한 아가씨라더니 휠체어라니. 이게 말이 돼? 날카로운 목소리가 미영 씨의 고막을 찌릅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숙 씨의 반응만을 기다렸지요. 영숙 씨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똑같겠지?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겠지. 미영 씨는 차가운 물벼락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 씨가 성큼성큼 다가와 미영 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미영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영 씨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 섞인 한숨이었지요. 영숙 씨는 그대로 무릎을 굽혀 미영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아닌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가, 오느라 고생했다. 이 좁은 문턱 넘느라 애먹었지. 영숙 씨의 따뜻한 체온이 미영 씨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주변의 이모들은 경악하며 소리를 높였지요.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장애인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영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갈했습니다. 입 다물지 못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다리가 무슨 상관이야. 영숙 씨의 외침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의 차가운 손을 정성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상수한테 얘기 다 들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사실 이건 상수 씨가 미리 던져둔 거짓말 복선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영숙 씨의 눈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이 미영 씨의 심장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영숙 씨는 자신의 명절 옷감을 아껴 만든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으로 미영 씨의 무릎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 주었지요. 우리 상수가 부족한 게 많아. 내가 고생이 많겠구나. 영숙 씨는 오히려 미영 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비했던 독한 대사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영숙 씨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미영 씨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 따뜻할 때 먹어라. 휠체어 타느라 기운 많이 썼을 텐데 그녀는 직접 젓가락을 들어 미영 씨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렸습니다. 이모들은 여전히 옆에서 구시렁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영숙 씨는 오직 미영 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딸을 찾은 어머니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요. 미영 씨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거짓말을 계속하며 연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룩한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할 것인가? 그녀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꽉 쥐었습니다. 과연 미영 씨는 이 상견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숙 씨의 인성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과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조건에 얼마나 치우쳐 있나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오늘 영숙 씨의 행동이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영숙 씨가 왜 그토록 미영 씨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는지 그녀의 눈물겨운 과거사가 공개됩니다. 이모들의 방해 공작은 더욱 거세지고 미영 씨는 드디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영숙 씨의 감춰진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봅니다. 영숙 씨는 미영 씨의 마른 손을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당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멀어집니다. 영숙 씨의 눈동자가 깊은 과거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가시나무 길을 맨발로 걷는 것 같았지요. 지금부터 30년 전 영숙 씨의 남편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남편은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지요. 그때 영숙 씨의 나이는 겨우 30이었습니다. 어린 아들 상수는 겨우 걸음마를 떼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남편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의 욕창을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지요. 그때 영숙 씨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제들이었지요. 고모들은 영숙 씨의 집에 소금을 뿌리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집안 망조 들었다. 젊은 애가 팔자 사나우니 남편이 저 모양이지 고모들의 입술은 독을 품은 칼날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화살이 되어 영숙 씨의 가슴에 박혔지요.
어떤 이는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들이 옮는다며 길을 비켜갔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영숙 씨의 손바닥에 고맙다는 글자를 새겼지요. 그 눈물 어린 글자가 영숙 씨를 지탱하는 다시 현실의 상결례장입니다. 영숙 씨는 눈앞에 미영 씨를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미영 씨의 모습이 남편과 겹쳐 보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영숙 씨는 미영 씨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자신의 젊은 날을 봅니다. 자신은 지켜줄 사람이 없어 홀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가 될 이 아이만큼은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영숙 씨는 앞에 앉은 이모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기억 안 나니? 내 남편 침대에 누워있을 때 너희가 했던 짓들 말이야. 영숙 씨의 갑작스러운 일갈에 이모들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언니. 그때랑 지금이 같아. 상수는 멀쩡한 애잖아. 큰이모가 목소리를 높이며 대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죄가 아니다. 진짜 장애는 남의 아픔을 비웃는 너희들의 마음이야. 영숙 씨는 미영 씨의 무릎 위에 자신의 낡은 카디건을 덮어주었습니다. 식당 안에 에어컨 바람이 차가울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는 영숙 씨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합니다. 영숙 씨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만큼 굵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고단했던 삶의 향기가 배어 있었지요. 미영 씨는 이 착한 여인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자신의 시험이 얼마나 오만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영숙 씨는 상수 씨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상수야, 이 아이 데리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엄마는 이 결혼 찬성이다. 아니, 내가 부탁하고 싶구나. 미영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평생 예쁘게 살렴. 영숙 씨의 진심 어린 축복에 상수 씨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상수 씨는 미영 씨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미안함이 미영 씨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이모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우린 모른다. 어디 동네 부끄러워서 상견례 했다고 말도 못하겠네. 이모들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이제 영숙 씨와 상수 씨 그리고 미영 씨뿐입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 영숙 씨의 나지막한 노랫가락이 들립니다. 그녀는 미영 씨를 달래듯 옛날 자장가를 흥얼거렸지요. 그 소리는 마치 상처 입은 어린 새를 어루만지는 손길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고결한 영혼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미영 씨가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영 씨의 얼굴을 감싸 쥐었지요. 그래, 아가야. 무슨 말이든 하렴. 내가 다 들어줄게. 미영 씨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상수 씨는 당황하며 미영 씨를 말리려 했지요. 하지만 미영 씨는 상수 씨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영숙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영 씨는 똑바로 서서 영숙 씨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원피스가 바닥에 끌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영 씨의 고백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 씨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다해 보살폈던 며느리의 장애가 연극이었다니.
영숙 씨의 손이 공중에서 힘없이 떨렸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배경과 재산을 숨기고 시험하려 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과연 영숙 씨는 자신을 기만한 미영 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지 않을까요? 미영 씨는 영숙 씨의 처분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영숙 씨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영 씨의 충격적인 고백에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상수 씨는 어머니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영 씨가 숨겨왔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왜 이토록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슬픈 과거사가 펼쳐집니다. 미영 씨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영숙 씨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호통보다 무거웠지요. 미영 씨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녀는 원래 가난한 집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남 일대의 땅을 수만 평 소유한 거물이었지요. 미영 씨는 화려한 저택에서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커다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영 씨의 곁에는 늘 사람이 들끓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며 아부를 떨었지요. 선생님들도 미영 씨의 기분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어린 미영 씨는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매력인 줄 알았습니다. 19살 되던 해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대학생 오빠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비싼 시계를 선물하고 학비까지 대신 내주었지요. 사건은 미영 씨의 20살 생일날 터졌습니다. 미영 씨는 오빠를 놀래켜 주려고 그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는 비수처럼 꽂혔지요. 그 재벌집 애랑 언제까지 놀아줄 거야? 오빠의 친구가 낄낄거리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지. 이번에 땅 문서 하나 빼돌리기로 했어. 오빠의 대답은 미영 씨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미영 씨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금 인출기이자 미래를 위한 발판일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미영 씨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동자 뒤에 숨은 욕망을 먼저 찾았지요. 아버지는 투병 생활을 시작하며 미영 씨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이 많은 땅이 너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단다. 아버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너의 배경을 보고 오는 자는 반드시 너를 버릴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너의 손을 잡는 이를 찾아라.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미영 씨는 거대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가는 집은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중 상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줄 알았습니다. 상수 씨는 미영 씨의 거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었지요. 미영 씨, 고생이 많아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얼음 같던 마음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 서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상수 씨는 믿지만 그의 가족은 어떨지 알 수 없었지요.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미영 씨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손을 잡는 이 그녀는 휠체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어떨까? 내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나서는 이가 과연 있을까? 미영 씨는 치밀하게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직접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당신의 밑바닥을 보고 싶었어요. 미영 씨는 독백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시험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지요.
하지만 상견례장에서 만난 영숙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의 다리보다 마음의 상처를 먼저 보았습니다. 미영 씨는 영숙 씨의 눈물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미영 씨는 영숙 씨의 발치에서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이 고귀한 사랑을 오염시켰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어머니, 제가 가진 땅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미영 씨는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수 씨도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눈치만 봅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영 씨의 뒤통수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분노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용서의 손길일까요? 영숙 씨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립니다. 일어나라, 미영아. 고개 들어보렴. 영숙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미영 씨는 겁에 질린 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는 의외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짓까지 했겠니? 영숙 씨의 첫마디에 미영 씨는 멍해졌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지요. 부자로 사는 것도 참 고달픈 일이었겠구나. 영숙 씨는 미영 씨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표정이 금세 엄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가야, 한 가지만 약속하렴. 영숙 씨의 눈빛이 미영 씨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을 가졌음에도 사람을 믿지 못해 외로워야 했던 미영 씨의 삶이 진정한 불안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영숙 씨는 미영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아주 특별한 조건을 내겁니다. 미영 씨는 그 조건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한편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갔던 이모들이 미영 씨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돈 냄새를 맡은 이모들의 추악한 역습이 챕터 4에서 시작됩니다. 영숙 씨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단단했지요. 아가야. 내 조건은 딱 하나다. 김미영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영숙 씨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딱 한 달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꾸나. 미영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영숙 씨의 의중을 살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다. 그저 평범한 고부 사이로 서로의 진심을 공부하자는 뜻이야. 미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미영 씨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큰 이모의 화려한 거실입니다. 상견례장에서 소금을 뿌리며 나갔던 이모들이 모여 앉았지요. 그들은 상수 씨가 장애인을 데려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큰 이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작은 이모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이거 좀 봐. 이 여자 상견례장에 왔던 그 애 아니야. 화면 속에는 베일에 쌓인 부동산 재벌 3세 미영 씨라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이모들의 눈등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속 사진은 미영 씨가 휠체어 없이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었지요. 그녀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그 휠체어가 다 가짜였다는 소리야? 우리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발로 차버린 거네. 큰 이모는 자신의 뺨을 후려치며 자책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이모들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미영 씨의 마음을 돌려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했지요. 이모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 씨의 낡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명품 옷상자를 들었지요. 영숙 씨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이모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희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니? 큰 이모는 간이라도 빼줄 듯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때는 잠시 마귀가 씌었었나 봐요.
우리 올케 식구들 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잤다니까. 작은 이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미영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억지 눈물을 짜냈지요. 아이고, 우리 귀한 조카 며느리님. 내가 그때는 눈이 침침해서 보석을 몰라봤네. 미영 씨는 이모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모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지요. 이모님들. 저 장애인이라 창피하시다면서요. 미영 씨의 뼈 있는 한마디에 이모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끈질기게 미영 씨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휠체어 탄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는데 추악한 인간의 욕심이 마당 가득 악취를 풍겼습니다. 영숙 씨는 방 안에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를 불러 방으로 들였지요. 미영아. 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저들은 너의 마음이 아니라 내 주머니의 숫자를 보는 거란다. 미영 씨는 영숙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영숙 씨는 미영 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저렇지는 않단다. 미영 씨는 영숙 씨의 집에서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콩나물 값을 깎았지요. 10,000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싼 스테이크보다 영숙 씨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더 좋았습니다. 화려한 파티보다 좁은 마당에서 상수 씨와 나누는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미영 씨의 가슴에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지요. 미영 씨는 처음으로 돈이라는 방패 없이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모들은 미영 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미영 씨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을 수소문했지요. 미영 씨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기꾼 같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큰 이모는 그들을 매수하여 미영 씨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세상에 알릴 거야. 사기꾼들은 돈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미영 씨의 행복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집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영 씨의 과거 사진들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웠지요. 이 여자. 재벌인 거 숨기고 우리 인생 망친 여자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대문을 열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미영 씨는 겁에 질려 방 안에서 떨고 있었지요. 과연 영숙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영숙 씨는 남자들이 던진 사진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미영 씨의 슬픈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돈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해 울고 있었지요. 영숙 씨는 사진을 남자들의 얼굴에 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까짓 종이 쪼가리로 내 며느리를 욕보이지 마라. 돈에 눈먼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장애를 가진 인간들이다. 영숙 씨의 사자 후에 남자들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때 미영 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휠체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휠체어를 마당 한복판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모들과 사기꾼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내 돈이라면 꿈 깨세요. 나는 오늘부로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들의 비명소리가 동네를 가득 메웠습니다. 미영 씨의 폭탄 선언의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영 씨와 영숙 씨가 미리 상의한 계획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미영 씨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모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환원한다는 재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니까요. 진짜 큰 그림은 이제부터 그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모들의 탐욕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본질보다 껍데기에 집착하여 소중한 인연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지는 않나요? 재산환원 선언의 이모들은 실신지경에 이르고 사기꾼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미영 씨의 결단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는데요. 미영 씨가 숨겨두었던 최후의 카드와 이모들을 향한 처절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큰 이모는 제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미영 씨의 재산은 이미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수천억 원의 땅이 날아갔다는 소식에 앞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작은 이모는 미영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얘야, 미영아. 내가 미쳤구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모들의 얼굴은 탐욕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괴물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기부서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지요. 전부 기부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이 옷 몇 벌뿐이에요. 미영 씨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상쾌하게 들렸습니다. 사기꾼들도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돈이 없는 재벌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을 뱉으며 하나둘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큰 이모는 마지막까지 영숙 씨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지요. 언니. 평생 그 가난뱅이 며느리랑 잘 먹고 잘 살아봐. 내 평생 언니 집 쪽으로는 침도 안 뱉을 거야. 이모들은 비싼 과일 바구니를 도로 챙겨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미움보다 가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영숙 씨 앞에 고개를 떨구고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저는 정말 가난뱅이가 되었어요. 상수 씨와의 결혼, 다시 생각하셔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미영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영숙 씨에게 실망을 주었을까 봐 두려웠지요. 영숙 씨는 말없이 다가와 미영 씨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영숙 씨의 품에서는 갓 삶은 빨래 냄새가 났습니다. 미영아, 고생했다. 참 잘했다. 영숙 씨의 따뜻한 칭찬에 미영 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화 안 나세요? 그 많은 돈이 다 없어졌는데요. 영숙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미영 씨의 등을 토닥였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힘들지. 영숙 씨는 미영 씨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지요.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다. 어떠냐? 먹음직스럽지 않니? 영숙 씨는 미영 씨의 밥그릇에 갓 지은 쌀밥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지요. 수천억 원의 자산가였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배부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었지요. 사실 미영 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부한 재산은 개인 명의의 자산 중 일부였지요. 미영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영숙 씨를 임명할 계획이었지요. 영숙 씨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온 시니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 비밀을 결혼식 날 선물로 드리고 싶었지요. 그녀는 영숙 씨의 소박한 밥상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장면은 교차되어 이모들의 단톡방을 비춥니다. 이모들은 미영 씨가 남겨둔 찌꺼기 재산이라도 없는지 조사 중이었지요. 언니, 기사 보니까 그 재단 이사장 자리가 엄청나대. 우리가 다시 영숙 언니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탐욕은 좀처럼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한번 사람의 맛을 본 하이에나들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영숙 씨의 집을 무너뜨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미영 씨는 마당에 놓인 낡은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상수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미영 씨의 곁에 앉았지요. 미영아, 정말 괜찮아. 후회하지 않아. 상수 씨는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상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태어나서 지금이 가장 자유로워. 미영 씨의 눈동자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숙 씨의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모들이 영숙 씨를 재산 탈취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지요. 미영 씨를 부추겨 재산을 기부하게 하고 뒤로 돈을 챙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동네는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영숙 씨는 담담하게 경찰을 맞이했지요. 미영 씨는 분노로 몸을 떨며 경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모들이 꾸민 짓이에요. 미영 씨는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영숙 씨는 미영 씨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미영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야. 영숙 씨는 경찰차에 오르면서도 끝까지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영숙 씨의 다리가 되어줄 차례라는 것을요. 미영 씨는 잠시 멈췄던 자신의 변호인단을 호출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영숙 씨의 마당으로 집결했지요. 이모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아직 몰랐습니다. 미영 씨의 거대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시련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진실은 보석처럼 빛나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 용기가 있나요? 유치장에 갇힌 영숙 씨를 구하기 위해 미영 씨가 직접 법정에 섭니다. 이모들의 거짓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영 씨가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공개되는데요. 이모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영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신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경찰서 조사실 복도에 서늘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5명이 호위하듯 서 있었지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던 연약한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미영 씨는 억척스럽게 살아온 대지주의 포스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조사실 안에서 큰 이모는 형사의 팔을 잡고 억지 울음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모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영숙 씨를 가리켰지요. 형사님, 저 여자가 우리 조카 며느리 돈을 다 빼돌렸다니까요. 멀쩡한 애를 부추겨서 전 재산을 기부하게 만들다니요. 이건 명백한 노인 사기극이에요.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이모들의 가짜 눈물은 조사실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낡은 의자에 앉아 묵묵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비난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때 미영 씨가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마치 승전고처럼 당당하게 들렸지요. 큰 이모는 미영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너 저 여우 같은 올케한테 속은 거야. 우리가 다 되찾아줄게. 그 땅 문서 어디 있는지 말만 해. 미영 씨는 이모의 손을 벌레 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지요. 형사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미영 씨의 말에 이모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그것은 미영 씨가 영숙 씨의 집에서 한 달간 지내며 설치했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영숙 씨를 감시하려고 설치했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에는 이모들의 추악한 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영숙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모들이 안방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영 씨에게 협박조로 돈을 요구하는 음성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얘야, 미영아. 너 그 땅 반만 우리한테 넘겨? 그럼 이 결혼 찬성해줄게. 영상 속 큰 이모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이모는 미영 씨의 휠체어를 발로 툭툭 치며 비웃고 있었지요. 장애인 흉내 내느라 고생이 많네. 적당히 하고 도장이나 찍어 조사실 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매섭게 이모들을 향해 꽂혔지요. 이모들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의 수석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이모님들을 무고죄 및 협박,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또한 미영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이모들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미영 씨의 재산은 이제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킬 칼날이 되었지요. 미영 씨는 조사실 구석에 앉아있던 영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영숙 씨의 거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미영 씨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다. 미영아. 나는 괜찮다. 내가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영숙 씨는 오히려 미영 씨를 걱정하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지요. 그 고결한 성품 앞에 경찰서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조차 영숙 씨의 인품에 감동하여 고개를 저었지요. 이모들은 결국 수갑을 찬 채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미영 씨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진심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미영 씨는 영숙 씨를 자신의 최고급 세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영숙 씨는 미영 씨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 씨는 복지재단 설립 공고를 냈습니다. 영숙과 미영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이름의 재단이었지요.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모들은 유치장에서 소식을 듣고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발로 찬 복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모들이 빌려 쓴 사채빚까지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신용의 심판도 받아야 했지요. 미영 씨는 단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를 욕보인 대가는 그토록 혹독해야 했으니까요. 미영 씨는 상수 씨와 함께 조촐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영숙 씨의 낡은 마당에서 열리는 파티였지요. 그곳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한창이던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영 씨의 죽은 아버지와 똑 닮은 중년 남성이었지요. 그의 등장에 미영 씨는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영 씨의 집안에 얽힌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짜 눈물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진실한 미소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가 가진 배경을 보고 있나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동생, 즉 미영 씨의 숙부가 나타납니다. 그는 미영 씨의 재단 설립을 막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영숙 씨는 숙부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떠올립니다. 미영 씨 가문에 숨겨진 핏빛 비밀이 밝혀집니다. 대문 앞에 선 남자의 그림자가 마당 깊숙이 드리워졌습니다. 미영 씨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돌아가신 미영 씨의 아버지와 판박이었어요. 깊게 패인 눈매와 날카로운 콧날이 소름 끼치도록 닮았지요.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삼촌 왔다. 그동안 많이 컸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그는 미영 씨의 숙부인 태식 씨였습니다. 미영 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문에서 제명했던 인물이지요. 도박과 사기로 집안 망신을 다 시켰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였지요. 그가 갑자기 왜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미영 씨는 몸을 부르르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식 씨의 시선은 마당에 펼쳐진 재단 설립 서류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뜩였지요. 우리 형님이 유산 정리를 아주 엉망으로 하고 가셨더구나. 태식 씨는 품 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미영 씨의 아버지가 쓴 친필 유언장처럼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음식을 챙겨 나오던 영숙 씨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이 힘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지요. 영숙 씨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녀는 태식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휘몰아쳤습니다. 시간은 30년 전 그 비극적인 사고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숙 씨의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건설 현장이었지요. 그 현장의 책임자가 바로 미영 씨의 숙부 태식 씨였습니다. 태식 씨는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안전장치를 모두 제거했지요. 영숙 씨의 남편은 그 부실한 발판을 딛고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영숙 씨는 울며불며 태식 씨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수술비 한 번만 보태주세요. 영숙 씨는 태식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태식 씨는 영숙 씨의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짓밟았지요. 내 남편이 조심하지 않아서 떨어진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태식 씨는 오히려 영숙 씨에게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습니다. 그는 보험금마저 자신이 가로채 해외로 도주했었지요. 영숙 씨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원수였습니다. 다시 현실의 마당입니다. 영숙 씨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태식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영숙 씨의 거친 손이 태식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식 씨는 귀찮다는 듯 영숙 씨를 밀쳐버렸지요. 이 노친네가 미쳤나. 어디서 사람을 잡고 난리야. 미영 씨는 영숙 씨를 부둥켜 안으며 태식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태식 씨는 당당하게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미영 씨가 물려받은 땅의 절반이 태식 씨의 몫으로 적혀 있었지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나를 용서하고 남긴 글이다. 태식 씨의 거짓말에 미영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파렴치한 자에게 땅을 물려줄 리 없었지요. 하지만 유언장에 찍힌 도장은 분명 아버지의 인감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이모들과 이미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이모들이 태식 씨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지요. 미영 씨의 재산을 갈라먹기 위해 괴물을 불러들인 겁니다. 태식 씨는 당장 재단 설립을 중단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흙 한 삽도 못 떠. 여긴 이제 내 땅이야. 동네 사람들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영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걱정하지 마라. 이놈의 죄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영숙 씨는 태식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30년 전에 빼돌린 그 장부 아직도 있을까? 태식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련하며 굳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태식 씨의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를 몰래 챙겨두었지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영숙 씨에게 맡겨두었던 겁니다. 영숙 씨는 그 장부를 30년 동안 장독대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남편의 원한이 담긴 그 기록이 오늘을 위해 기다려온 것이지요. 태식 씨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그 유언장, 우리 형님이 쓴 거 아니지? 영숙 씨는 한 걸음씩 태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형님 인감을 훔쳐서 찍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영숙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태식 씨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유언장을 황급히 주머니에 쑤셔 넣었지요. 미영 씨는 영숙 씨의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삼촌, 이제 법정에서 뵙죠. 30년 전 사건까지 모두 끄집어낼 겁니다. 김희영 씨의 선포에 태식 씨는 비명을 지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자신의 차에 올라타 속도를 높였지요.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내 악연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영 씨는 영숙 씨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두 여자의 눈물은 마당에 흙을 적시며 하나로 흐릅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지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행위였습니다. 미영 씨는 장독대 밑에 숨겨진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그 종이 더미에는 피 묻은 진실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태식 씨뿐만 아니라 그와 공모한 이모들까지 한 번에 보낼 증거였습니다. 미영 씨는 밤을 새워 장부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평생을 편히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결국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지요. 당신은 오늘 떳떳한 하루를 보냈나요?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늘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법정에서 공개되는 태식 씨의 비리 장부와 가짜 유언장의 실체. 미영 씨는 이모들과 숙부를 향해 인생 마지막 사이다 일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휠체어 시험으로 시작된 이 소동의 진짜 결말과 영숙 씨가 받게 될 위대한 선물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영 씨는 증인석에 당당하게 섰지요. 그녀의 옆에는 낡은 장부를 꼭 쥔 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숙부 태식 씨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는 자신이 가져온 유언장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모들은 방청석 맨 뒷줄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었지요. 판사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태식 씨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태식 씨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형님이 직접 제게 넘겨주신 보물입니다. 태식 씨의 뻔뻔한 연기에 미영 씨는 가슴이 떨렸어요. 미영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미영 씨는 변호사를 통해 낡은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30년 전 태식 씨가 저지른 비리가 가득했지요. 태식 씨가 안전장치 비용을 빼돌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남편이 추락했던 그날의 기록도 생생했지요. 법정 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는 장부의 존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건 가짜입니다. 저 여편네가 꾸며낸 소설이에요. 태식 씨는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가 화면에 띄워졌지요. 태식 씨가 가져온 유언장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아버지가 쓰던 진짜 인감과 미세하게 달랐어요. 태식 씨는 그 자리에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30년 전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문서 위조죄가 더해졌지요. 그는 이제 평생을 차가운 담장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모들은 그 광경을 보고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 했어요. 미영 씨는 그런 이모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모님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영 씨의 말에 이모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가로챈 문중의 재산들도 모두 회수될 예정이었지요. 미영 씨는 단 한 푼의 선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었어요. 영숙 씨는 미영 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화창한 일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와 상수 씨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장소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복지재단의 앞마당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서 있었어요. 그녀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튼튼했습니다. 영숙 씨는 고운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지요. 미영 씨는 신부 입장을 하기 전 영숙 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영숙 씨의 손에 황금색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니어 복지관 열쇠였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떼어 이 재단을 세웠지요. 영숙 씨가 평생 꿈꿔왔던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공간입니다. 영숙 씨는 열쇠를 잡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영아. 나는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미영 씨는 영숙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의 인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미영 씨의 행진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휠체어를 치우고 자신의 발로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처음 상견례장에서 휠체어를 탔던 미영 씨의 모습이 겹쳐졌지요. 하객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어머니가 곁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모들은 시장통에서 껌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미영 씨의 재단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자신들이 버린 그 장애인 며느리가 사실은 천사였다는 것을요. 탐욕으로 눈이 멀었던 세월이 뼈저린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세상의 진리가 증명되었습니다. 미영 씨와 영숙 씨는 이제 함께 시장에 갑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의 팔짱을 꼭 끼고 걷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니? 영숙 씨의 자랑 섞인 목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집니다. 미영 씨는 어머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을 고릅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을 받아 길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잡은 손은 절대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미영 씨가 깨달은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따뜻한 인성은 미영 씨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온전히 믿어주고 있나요? 사랑은 의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먹고 피어납니다. 누군가를 시험하는 마음보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마음이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미영 씨의 휠체어는 비록 거짓이었지만 영숙 씨가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